누구나 복근이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 지방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식단과 체지방을 빨리 빼는 지방을 걷어내야 복근이 보이고 뱃살이 좀 빨리 빠지고요. 뱃살을 뺄 때 해야 하는 근육 운동으로 다들 복근 운동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복근보다 더 중요한 근육이 있어요. 바로 장요근입니다. 이거는 병원 진료실에서도 환자 없을 때 저 몰래 하는 운동인데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이 나이가 들 때는요, 뱃살부터 노화가 시작되는데, 이제 갱년기 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뭐 감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에스트로겐 감소가 시작되면서 몸이 하체, 그리고 뱃살 위주로 많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살이 찌는 이유는 이렇게 잠도 부족해지고, 먹는 것도 불규칙해지고, 그리고 난소 기능이 감소하면서 여자들이 갱년기가 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은 지방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대 후반부터는 이제 얼굴은 그렇게 나이가 드는 걸 잘 못 느낄 텐데 왠지 배가 조금씩 나온다라고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부터 뱃살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얼굴 노화 관리까지 충분히 빨리 더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뱃살에는 지방도 있지만 우부정한 자세에서도 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또 학생 때 보면은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뭔가 핸드폰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보다 보면은 조금 더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부러져 있으면은 등에 있는 근육도 약화되고 복근도 약화되고 배는 더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렇게 구분 할머니의 모습,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지의장 보면은 골룸 있잖아요. 골룸도 보면은 엄청 나이 들어서 노화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노화의 총 모습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허리도 굽어 있고 배도 나와 있고 모든 주름이 엄청 굵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 라고 느끼는 거는 바로 뱃살부터 느끼시면은 그게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제가 그냥 약만 주는 게 아니고 혈액 검사를 미리 해보거든요. 근데 분명히 뭔가 살이 많이 찌신 분들, 갑작스럽게 뭐 10kg 이상 찌신 분들을 보면은 혈액 검사상에서 지방간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져 있고 고혈압도 있고 온갖 질환들이 성인병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가 좀 많았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성 물질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잘 공부를 하기 전에는 염증이 생긴다고 해서 이 염증의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이 염증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레드니스, 빨갛게 되는 거, 스웰링, 붓는 거, 텐더니스, 눌렀을 때 아픈 거, 그 다음에 히트센스, 힛센스, 그래서 뜨거운 거. 그래서 염증에 4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빨갛고 붓고 누르면 아프고 뜨거운 거가 바로 염증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성형수술하거나 어떤 시술을 했을 때 그런 4가지 사인이 있으면은 이거는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다라고 하고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방도 계속 쌓이다 보면은 여기서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 그 염증 물질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4가지 사인으로 확 보이지는 않지만 염증성 물질들을 계속 이렇게 분비를 해요. 뭐 인터류킨 6나 아니면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한 4가지 사인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런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신호가 우리 뇌에도 가고 우리 근육에도 가고 뼈에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염증 사인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기능을 못하게 되고 노화로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골도 안 좋아지고 뼈도 노화가 되고 근육도 노화가 되고 뭔가 생성이 잘 안 되고 뇌에서 이 식욕을 조절하는 이 시스템 자체도 노화가 되면서 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욕을 억제하는 이러한 뇌하수체에서의 그 시상하부 기능도 점점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먹는 것을 봐도 뭔가 이거를 스탑할 수 없는 단계에 다다르는 거죠. 사실 위고비도 보면은 GLP-1 수용체 아고니스트인데 위 운동을 천천히 만들어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는 기능이 주요 메인 기능이긴 하지만 뇌과학에 대한 논문을 보면은 연구들에서 폭주하게 하는 그 식욕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요새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나이 들수록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할까? 이거는 나의 의지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 살을 못 뺀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뇌에 뭔가를 컨트롤하고 주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어느 정도 점점 지방의 염증 때문에 노화로 가서 이런 기능이 제대로 이전처럼 쌩쌩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굶어서 빼는 거는 어렸을 때는 아마 그냥 쌩쌩하게 잘 빠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뭐부터 빠지냐면은 근육이랑 지방이랑 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근육이에요. 근데 근육은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 먹으면 얘부터 빠져요. 그리고 다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잘 안 올라가는데 지방부터 쪄요. 그러니까 식사를 자꾸 거르다 보면은 근육은 빠지고 또 나중에 요요가 올 때는 지방부터 찌다 보니까 더 근육 없고 이티같이 지방만 배만 볼록 나온 팔다리가 가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만 억제하는 건 정말 좀 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식욕 억제를 먹고 음식을 줄여서 살을 뭐 10kg 뺐다더라 그렇게 되면은 잘 보면은 얼굴이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왜냐면 얼굴 근육도 빠지면은 턱 근육도 빠지고 중안면부 근육, 요새 중안면부 근육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중안면부 근육은 여기가 도톰해서 얼굴이 약간 동안처럼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근데 얘도 근육이다 보니까 살이 빠지면은 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도 빠지니까 특히 굶어서 빠지는 사람들은 앞광대 근육이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이렇게 스푼으로 딱 퍼먹으면 그 스푼 퍼먹은 그 아이스크림 마냥 폭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보면은 병원에 주로 많이 오시는 사람들이 헬스하는 남자분들이 이제 대회 나가기 전에 엄청 지방도 빼지만 은근 근육이 빠져서 얼굴이 퀭해 오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성형외과에 오세요. 근육이 빠지면 머리도 빠져요. 그리고 앞광대 근육이나 전체적으로 다 근육이 빠지다 보니까 얼굴이 퀭해 보이죠. 아파 보이죠. 암병동 환자들 보면 아파 보이는 환자들이 다 근육이 없어요. 그러한 얼굴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고, 특히 식욕 억제제로 살을 뺀 분들은 식욕 억제제도 하나의 항정신성 마약이거든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살이 빠지는 것과 비슷하게 얼굴이 퀭해져요. 그런 분들이 음식을 안 먹어요. 굶어서 빼는 거의 문제가 바로 근육이 빠지는 거고, 근육이 빠지면은 젊음도 빠지고 머리도 빠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보잘것없이 형편없이 얼굴이 빠지니까 결국에는 좀 안 예뻐 보이는 건 둘째치고 아파 보여요, 사람이. 사람은 건강하고 생기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살을 뺀다고 해서 음식만 딱 줄이게 되면은 보잘것없이 형편없이 빠지니까 사람이 되게 가난해 보이고 뭔가 힘없어 보이고, 그런 분들은 취업이나 누군가 만날 때 뭔가 호감이 잘 안 가는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굶어서 빼는 거는 확실히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굶어서만 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는 식사를 조절을 하되 아침, 점심, 저녁을 단백질로 꽉꽉 채워놔서 근육을 보존하면서 지방을 빠지는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나서 머리도 안 빠지니까 더 풍성하면서 얼굴이 더 예뻐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또 책으로 썼죠. 뱃살은요, 사실 근육 운동을 먼저 해야겠다, 복근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지방을 빼야 근육이 보이고 뱃살이 빠져 보일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제가 바디 프로필을 나는 2달 뒤에 10kg를 빼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복근 운동을 예전에 먼저 했는데 복근 운동이 소용없다는 거를 느꼈어요. 왜냐면은 근육은 있는데 지방이 쌓여 있으니까 얘가 아무리 근육 운동을 해도 요게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복근이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 지방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식단과 이 체지방을 빨리 빼는 지방을 걷어내야 복근이 보이고 뱃살이 좀 빨리 빠지고요. 운동은 2번째예요. 우리가 뱃살을 뺄 때 해야 하는 근육 운동으로 우리 다들 복근 운동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복근보다 더 중요한 근육이 있어요. 바로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은 척추에서 시작돼서 앞에 있는 다리 앞에 앞벅지에 있는 대퇴근에 딱 붙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펴져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요 장요근이 좁아져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컴퓨터도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짧아져 있는데 속이 짧다 보니까 뱃살이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배가 불룩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장요근을 늘리는 운동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걷기는요, 장요근이 진짜 깔짝깔짝 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은 다리를 점핑할 때 많이 좀 띄워주기 때문에 장요근이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수축도 많이 돼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장요근이 되게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장요근이 주변에 갖고 있는 이 골반, 이 공간을 일본에서는 쓰레기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쓰레기 요소들이 여기에 있는데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어서 앉아만 있으면 쓰레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고 배는 나오고 염증 물질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뱃살도 쌓이고 몸은 피곤하고 등은 굽고 계속 안 좋은 사이클을 갖게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 장요근을 늘려줄 수 있는 운동을 보면은 일단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점핑하는 운동들을 해야 돼요. 제가 또 사무실에서 또 진료실에서 환자 없을 때 하는 장요근 스트레칭 운동도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은 보여드릴게요. 장요근을 쉽고 빠르게 자극할 수 있는 추천 운동 보여드릴게요. 장요근 스트레칭 운동은 허리가 아플 때 응급으로도 할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이거는 병원 진료실에서도 환자 없을 때 저 몰래 하는 운동인데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진료실에 보면은 아니면 여러분 집에 보면은 의자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바퀴가 달린 의자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준비하고 안 넘어지게 손은 잡고 다리 한쪽을 여기다가 딱 올려줘요. 이 상태에서 약간 뒤로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배꼽이랑 여기 있는 앞 대퇴랑 멀어지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올려주고, 그래서 몸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머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쭉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필라테스 할 때 리포머에다가 다리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 수축되죠? 내려갈 때 이완되죠? 수축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하면은 그냥 다리만 살짝 뒤로 해가지고 한 손을 뒤로 이렇게 뻗어주는 거예요. 뻗어주면은 여기서부터 장요근이 점점 스트레칭 돼서 이완이 되면 여기 되게 많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되시고, 지금은 제가 서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요 앞에 있는 근육이 딱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브라 자세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게 되실 거예요. 허리 아플 때. 더 어려운 동작이 있지만 지금 제가 오늘은 운동복을 입고 오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좀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의자 2개만 있던지 하나만 있던지 다리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뒤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되게 시원해요. 그럼 오른쪽에 쓰면은 또 왼쪽 다리도 올려서 뒤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뒤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장요근을 스트레칭 해주면은 시원하고 허리도 안 아프고 뱃살도 좋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운동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4년 동안 가전제품과 연결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가전제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저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 모든 게 저는 다 운동이랑 다 짜여져 있어요. 머리를 드라이를 하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다리를 뒤로 빼고 하는 운동, 그리고 약간 옆에 엉덩이를 좀 크게 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힙을 자극시키는 운동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말리면서 운동을 하고, 머리를 말리면서 스쿼트 30번씩 하고요. 그리고 양치를 하면서도 늘상 스쿼트를 해요. 그래서 양치를 하는 장소에 다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밴드가 있거든요. 스트레칭 밴드를 다리에다 끼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은 더 가성비 좋게 더 강하게 스쿼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치하면서 30번을 해요. 30번을 하게 되면은, 양치 하루에 3번 하잖아요. 그러면 90번을 하는데, 이걸 제가 한 4년을 거의 매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시간에 헬스장을 안 가도 계속 스쿼트를 하니까 힙 근육이랑 이 허벅지 근육이 되게 발달을 많이 해서 근육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 절약도 되고, 저는 동시에 하는 운동들을 좋아하는데, 등 근육을 좀 좋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잘 안 하게 되니까 전자레인지에 뭐 고구마를 데운다든지 계란을 데운다든지 이런 뭔가를 돌릴 때 옆에 있는 벽에 대고 한 45도 정도로 몸을 숙여서 팔굽혀펴기를 20번을 해요. 그러면은 등이 되게 기분 좋게 쪼여지는 거 느껴지거든요. 제일 근육 운동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런 근육이 아니고 복근도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게 바로 등 근육과 힙 근육이 제일 부피가 크고, 이 근육을 먼저 자극해줄 때 성장률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예전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 테슬라 하신 분들이 엄청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잔잔한 이런 주식보다는 큰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이 잔잔한 요런데 복근보다는 먼저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엉덩이랑 등 근육부터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매일매일 운동하기 쉽지 않을 때는 저처럼 양치할 때 스쿼트 30번, 그리고 전자레인지 옆에 있을 때 팔굽혀펴기 하면서 팔이랑 등 근육, 코어 근육까지, 그리고 머리 말릴 때도 스쿼트 또는 이렇게 중등근 운동을 해요.
해요. 그러면은 머리 맨날 말리잖아요. 양치 매일 하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뭐 계속 돌리잖아요. 각각 포지션에 각각 운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도 정수기 물 받을 때, 그리고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 심지어 이거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변기에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나면은 여기서 또 스쿼트를 하고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운동을 하게 되고 손 씻을 때마다 킥백이라고 다리 뒤로 차는 운동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곳들이 다 헬스장이 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운동기구, 뭐 드라이기도 내 운동기구 같고, 사실 이런 생각은 제가 옛날에 계단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냥 계단만 보면 아 저기는 내 공짜 헬스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근데 임신하고 한 16kg 이상의 살이 쪘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단 다이어트를 했는데 너무 계단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점이 무릎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은 몸무게 좀 많을 때는 많이 하는 거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공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어떤 걸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다가 작은 운동 하나를 딱 20번, 30번씩 끼우면은 평소에 되게 좀 가성비 높게 매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천국의 계단 되게 좋아하잖아요. 천국의 계단 하면은 엄청 땀도 많이 나고 엉덩이, 복근에 근육도 많이 힘이 가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몸이 되게 무거울 때는 아무래도 무릎에 주어지는 그 중량 자체가 그냥 더 베어링, 그러니까 무릎에서 받쳐주는 힘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는 저는 추천은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더 체중이 더 실어지다 보니까 무릎이 더 아프더라고요. 운동에 되게 제약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걷기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비추하고요. 한 5층, 4층 정도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는 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계단 걸을 때 뭔가 무거운 걸 많이 들을 때는 계단을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무릎이 소모가 되거든요. 우리 타이어도 자동차 많이 돌리다 보면 타이어가 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무릎도 너무 어린 시절에 많이 걷는다고 무릎에 부하를 많이 줘서 걷다 보면은 무릎도 자꾸 상하고 나중에는 좀 걷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 그런 케이스여서 계단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담감을 갖고 있고 조금은 적당히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도 잘 때도 계속 굴러가게끔 만들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큰 근육 운동 아까 말씀드렸고, 또 림프순환, 우리 몸에는 혈액이 두 가지가 흐르는데 피, 혈액이 흐르고 림프가 흘러요. 근데 어느 무언가가 막히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림프순환이 잘 안 되면은 몸이 붓죠. 몸이 부으면은 지방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얼굴이 커 보이고 또 몸무게가 늘어나 있어요. 눈도 부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더 안 예뻐 보이죠. 붓기만 빠져도 되게 윤곽이 또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붓기, 림프순환에 도움이 가장 잘 되는 근육은요, 바로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뭐 여기도 심장이 있지만 종아리에도 심장이 있거든요. 그만큼 종아리가 잘 펌핑해서 이렇게 근육이 움직여주면은 혈액도 올라갈 뿐더러 림프순환도 되기 때문에 붓기가 잘 빠져요. 그래서 아침에 얼굴에 부었을 때 저는 보통은 약간 롤러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해주는데, 페이스 롤러 중에서도 요새는 전기자극 조금씩 오는 것들 있거든요. EMS처럼. 그런 것들을 하면은 붓기가 되게 빨리 빠지긴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결과예요. 몸이 여기서부터 부은 것들이 얼굴로 이제 막혀서 얼굴이 붓는 건데, 이거는 결과고, 이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림프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발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제2의 심장인 혈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림프순환이 되게 하려면은 자기 전에 족욕을 하는 거. 족욕을 할 때 발 딱 담그고 되게 기분 좋은 아로마 오일 같은 거 해놓고 조금 있으면은 발이 노릇노릇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쫙 되면서 부교감 신경도 자극이 되니까 잠도 잘 오겠죠. 아침이 돼서는 약간 다리를 움직여주는 운동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종아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종아리를 들 때 보면요, 여기에 있는 그 종아리 근육이 딱딱해져요. 그렇게 딱딱하게 한 다음에 딱 놓으면은 이게 풀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은근 되게 종아리 근육에 힘을 줘서 얘를 단련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 20번, 30번 정도를만 해도 혈당이 식후에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혈당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다리를 떨구는 것보다는 자꾸 움직여주는 거, 너무 심하게 떨면 복 나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었다 놨다 20번씩 30번씩 하시는 것도 되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남모르게 살짝 할 수 있죠.
제가 걷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저에게 오는 이제 다이어트를 원하는 비만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거의 다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다 안 되니까 병원을 찾아온 건데 그분들은 거의 99%다 걷기 운동을 1시간씩 하고 있었고 제가 운동을 걷지 말고 한번 달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또 하기 싫으니까 걷기를 2시간씩 3시간씩 하고 나는 10,000보 걸었다 20,000보 걸었다 근데 안 빠져요.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하면은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사람이 지치고 우울해져요. 사실 몸에서는 안 하던 행동을 해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저는 심장 박동수를 항상 이거 스마트워치로 운동을 할 때 체크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세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최대 심박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로 박동을 뛸 수 있는 심장 박동수인 거죠. 그 박동수를 4개 정도로 나눠서 존 1, 2, 3, 4를 만들었어요. 존 2는 60에서 70% 정도까지 내 심장 박동이 최대 박동수만큼 뛰는 게 그때가 존 2고 존 2만큼 심장이 박동을 해야 그때 지방이 되게 버닝 잘 타는 그 구간이 돼요. 그 구간에 돌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기서 깔짝깔짝 떼도 지방이 타는 에너지까지 못 가니까 살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는 여기서 깔짝깔짝 되는 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땀은 나요. 근데 살을 빼는 거는요, 땀을 빼는 게 아니에요. 살을 빼려면은 심장이 펌핑해서 헉헉대면서 산소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걷기보다는 달리기 확실히 추천을 하고 달리는 것도 존 3, 4까지 심장이 너무 많이 뛰게 되면은 나중에 지쳐요. 그리고 젖산이 많이 축적이 돼서 몸이 피곤하고 몸살이 생기면은 또 들어 누워서 맛있는 거를 먹게 되는 식욕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그 주파수를 잘 맞춰서 적당한 시간만 해야지 1-2시간씩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특히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되게 근육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저혈당에 잘 빠지더라고요. 밤에 저혈당에 빠지기도 하고 나중에 지치니까 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의외로 당뇨 전 단계에서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새벽에 저혈당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내 몸에 어떤 운동이 어느 정도의 구간을 갖고 얼만큼 해야 되느냐를 잘 짜서 해야지 나 잘 모르겠어 그냥 걷기만 해야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할 만한 그렇게 만만한 다이어트가 나이 들어서는 절대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나이가 젊었을 때랑 나이가 들었을 때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공복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살이 잘 빠져요. 왜냐면은 몸에서 바로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을 바로 운동을 통해서 소모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복이 좋기는 한데 제가 공복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곤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공복 운동을 할 수는 없었는데 살은 되게 잘 빠져요. 근데 살은 잘 빠지는데 피곤하니까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는 또 일을 또 쌩쌩하게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를 만나는 환자분들도 그만큼 제가 안 피곤해야 더 좋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피곤하면서 효율성 있게 운동을 하려면은 약간 먹고 운동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젊으신 분들, 쌩쌩한 분들은 공복 운동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소모가 많이 되고 아침에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은 하루 종일 식욕이 올라요. 그래서 계속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만약에 운동을 하려면은 그 통밀빵 반 조각 정도 먹고 시작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과일 주스 조금 먹고 시작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공복에 과일 주스 먹으면 혈당이 엄청 스파이크를 팍 치면서 되게 나중에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주스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고구마 조금 먹고 시작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운동 에너지로 쓰일 만한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된 게 있고 비정제된 게 있어요. 그 통밀 같은 게 비정제죠. 그런 통밀 같은 통밀 식빵도 좋고 통밀빵 또는 고구마 이런 거를 조금만 먹고 운동을 하면은 조금 더 힘을 내서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요. 결국에는 아침에 하려면은 조금 먹고 시작을 하는 거. 그리고 보통은 식후에 하는 운동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인슐린 분비가 또 당도 이렇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는데 얘가 너무 오래되어 있으면은 요렇게 오래 유지되는 기간에서는 또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느 정도 특히 혈당 스파이크가 막 200까지 쳤다 이러면은 저의 환자들은 다 스쿼트를 해요. 스쿼트를 하면은 혈당이 어쨌든 빨리 떨어져요.
고혈당 상태가 되게 높아지면은 혈관 안에 탕후루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설탕 덩어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끈적끈적 하겠어요. 얘를 빨리 소모를 시킬 수 있도록 인슐린 분비가 돼서 빨리 소모를 시키고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얘가 빠지니까 진짜 혈당에서 측정을 해보면은 스쿼트를 할 때 혈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식사 후에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제가 예전에 살을 뺄 때 한 20분만 달리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기 싫으니까. 20분만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나름 열심히. 살이 단 1kg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친척 집에 놀러 가서도 20분을 그 집에 있는 그 런닝머신을 달렸는데 저희 고모부가 혜미야 너 그 정도 뛰어서 살이 빠지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40분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달간 진짜 살이 한 3-4kg 이상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고 사실 지방이 타는 그 스레숄드의 그 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이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달려줬을 때 그 지방이 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존2의 운동을 하되 30분에서 40분가량 운동을 해주고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서 달렸다가 천천히 했다가 이거를 하면은 컴팩트하게 3-40분만 운동을 해도 되게 효율적으로 살이 되게 빨리 빠져요. 그래서 걷는 거 2시간이라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환자들을 그렇게 시켰을 때 말이죠.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필수사항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운동 전후로는 그냥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 정도 해서 근육이 놀래지 않게 하는 거는 그냥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을 한 상태에서 유산소를 하면은 살이 더 잘 빠져요. 그 이유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먼저 탄수화물을 소모를 빨리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을 때 달리기만 했을 때는 한 2-30분을 달려줘야 탄수화물이 소모되고 그 다음에 지방을 타게끔 하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데 근력 운동을 먼저 하면은 탄수화물이 먼저 소모가 되니까 지방이 소모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라져요. 그래서 유산소를 하고 근육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근육 운동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만 해도 돼요. 한 다음에 유산소를 해주면은 지방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탈 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방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되게 살 빠지는 속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빨리 살을 빼지 말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굶어서 확 빼지 말라는 얘기고 이렇게 약간 체계화되고 그냥 전략적으로 빼면요 몸이 힘들지 않게 순서만 바꿨는데 더 잘 빠지는 그런 운동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유산소만 먼저 하면은 또 젖산이 많이 쌓이는데 이런 근력 운동을 먼저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조금 덜 하고 조금 덜 피곤하게 살을 더 잘 뺄 수 있어요. 제가 요요가 안 왔거든요. 4년 전에 살을 한 11kg를 2달 만에 빼버리고 4년간 요요가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최종 몸무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60kg가 넘었는데 지금은 한 49. 오늘 아침 재봤더니 48kg더라고요. 식단을 엄청 타이트하게 하진 않아요. 3개 지키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침은 단백질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거르게 되면은 살찌는 몸으로 가기 되게 쉬워요. 근데 저는 아침에 단백질을 제 몸무게의 3분의 1만큼만 딱 먹어줘서 한 15g, 20g을 먹어주면은 하루 종일 아침에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포만감이 많고 근육이 그때 소실이 되지 않아요. 잠을 잘 때는 되게 당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는 동안에 당분이 소모가 돼요. 탄수화물이. 그 상태에서 또 굶어버리면 계속 소모가 되죠. 그 상태에서는 근육도 계속 빠져요. 근육은 실시간으로 빠지는데 먹어주지 않으면 이 빠지는 근육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단백질을 먹어서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고 해서 최대한 아침 단백질은 4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먹었고요. 계란을 먹던 단백질 음료를 먹던 어쨌든 단백질을 제일 챙겨주는 게 저의 가장 바뀌지 않고 4년간 유지한 거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들면 물을 2-3리터를 먹어요. 지금 살을 뺄 때는 3리터를 거의 2달간 매일 먹었거든요. 진짜 화장실 많이 가요. 근데 먹고 비우고 이러다 보면은 몸이 돌아가요. 혈액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운동한 것처럼 계속 몸이 움직이게 되고 정체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면 아까 제가 몸이 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돌려주는 순환시켜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물을 먹었을 때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거 그리고 근육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많이 먹어줘야 얼굴도 덜 건조하고 또 건조하다고 화장품 발라서 건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결국에 노화는 건조거든요. 물을 많이 먹는 거. 세 번째는 잠을 12시면 꼭 자는 거예요. 제가 수면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위고비를 하고도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이 하나를 안 하고 있는데 다 잠을 안 자고 있어요. 내가 위고비를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하면은 잠 안 자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밤새 해외 주식
외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낮에 못한 집안일을 밤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밤에 술 먹고 노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위고비 하면은 안 빠져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혈당이 밤에 안정화가 되고, 혈당이 안정화가 돼야 식욕이 안 올라요. 근데 밤에 얼마나 피곤하게 뭔가를 하고 있고 뇌를 쓰고 있으면은 위고비를 이기는가 싶기도 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야 되고, 밤에 잘 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노화가 덜 돼요. 얼굴도 덜 늙고, 그다음에 근육도 빨리 커요. 근육은요, 운동할 때는 찢어져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운동할 때 찢어 놓는 거예요. 되게 아프고 힘들고 발발 떨리잖아요. 발발 떨면서 살살살살 찢어지면은 그 부분에 단백질을 먹어 채우고, 또 영양분을 먹어서 채우고, 잘 때 근육이 힐링돼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요, 잠까지 자야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일 근력 운동 한다고 근육이 크는 게 아니고, 휴식까지 해줘야 근육이 휴식할 때 커져요. 근데 이 휴식은 잠을 잘 때 엄청나게 몸이 회복을 해요. 잠을 잘 못 자면은 근육도 잃을 뿐더러 식욕도 오르고 노화가 돼요. 노화, 또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요새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진짜 수면에 대한 중요성 엄청 많이 써놨고,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써놨는데, 이렇게 세 가지, 아침 단백질, 물, 수면이 요요가 안 오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시킨 환자분들도 거의 다 그런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또 살을 빼고 또 공부를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경험과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네 라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걸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방법으로 본인의 건강이 좋아지는 걸 또 확신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좀 두세 권 이상은 꼭 공부를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헛돈을 쓰지 않고 헛시간을 쓰지 않고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울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건강, 그리고 저속 노화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